안녕하세요. 악성 URL 분류 AI 경진대회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악성 URL과 정상 URL을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URL의 길이, 서브 도메인의 개수, 특수문자의 개수 같은 기본 피처만 사용했습니다. URL의 길이입니다. URL의 총 길이를 나타내는 피처로 길이가 길수록 피싱 링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정 임계점이 넘어가면 뚜렷하게 비율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 도메인의 개수입니다. 즉, 온점으로 나뉘어진 단어들의 개수를 나타내며 서브 도메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피싱 링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저희는 XGBoost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였고, 베이스라인 모델의 점수는 위와 같이 0.86 정도의 어크리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목표는 100등 안에 드는 것이었고, 기준은 0.932 이상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URL은 하나의 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를 잘게 나누고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전처리 단계입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HTTP나 HTTPS 같은 프로토콜 문자열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헤더 역할이기 때문에 분류 모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관계의 분석입니다. 왼쪽 그림은 새로 생성한 피처들과 타깃값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0.1 이하인 피처들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했습니다. 이후 중요해 보이는 피처들만 남기고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숫자 개수 피처입니다. 해당 피처는 URL 안에 포함된 숫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과도하게 숫자가 많을수록 피싱 링크의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수문자의 개수 피처입니다. 특수문자는 위와 같은 특수문자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었으며, 악성 URL은 정상 URL보다 특수문자가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수문자가 많을수록 악성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RL에 사용된 문자 종류의 개수를 나타낸 유닉 차트 피처입니다. 문자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면 랜덤하게 생성된 URL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URL은 실제로 악성 URL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란 URL 상에서 프로토콜과 경로를 제외한 웹사이트의 주소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는 도메인 부분으로 악성 URL을 분류해본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메인 길이 피처입니다. 도메인만 따로 떼어내서 그 길이를 계산한 피처입니다. 전체 URL의 길이보다 더 정교화된 형태의 값이 나오며, 역시 길이가 길어질수록 악성 URL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내 숫자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도메인 내 숫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편인데, 숫자가 포함될 경우 악성 URL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내 하이픈의 개수를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하이픈이 많이 포함된 URL일수록 악성 URL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하이픈 수가 증가할수록 악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더스코어의 유무를 나타낸 피처입니다. 언더스코어는 빈도가 낮지만 존재할 경우 조금 더 높은 악성 URL의 비율이 보였습니다. 패스, 경로입니다. 경로는 도메인 이후 슬래시 전부터 쿼리 전까지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웹사이트 내에 어떤 페이지나 리소스로 갈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도메인 뒤에 오는 패스의 길이입니다. 패스가 길어질수록 악성 URL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쿼리입니다. 쿼리는 물음표 뒤에 붙는 파라미터 영역인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값이 거의 없어서 길이나 요소수 기반 피처는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길이의 경우 쿼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쿼리를 가진 링크의 표본수가 비정상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의미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쿼리의 요소수를 나타내는 피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쿼리에 가진 요소수가 매우 적었고 이 적은 표본 중 요소를 나타내는 적도 적으므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랜덤니스, 엔트로피 기반 랜덤성을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이 피처는 URL의 랜덤성을 수치로 나타낸 엔트로피 값입니다. 엔트로피가 0.6을 넘으면 악성일 확률이 눈에 띄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한 문자열로 구성된 링크들이 주로 피싱 링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TLD 피처입니다. TLD는 URL의 최상위 도메인, 예를 들어 .com, .net, .xyz 같은 URL 부분입니다. 악성 URL은 값이 저렴하거나 규제가 약한 TLD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는 사용자를 속이기 쉬운 특이한 TLD도 자주 활용되고 아직 보안 분석이 덜 진행된 New GTL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LD를 추출해 라벨 인코딩을 진행했고 학습 데이터에는 없는 새로운 TLD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unknown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LightGBM, XGBoost, CatBoost 등의 모델을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악성 URL 분류는 구조적으로 패턴이 많고 피처 엔지니어링 효과가 큰 태블릿 데이터여서 비선형 조합을 잘 학습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트리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데이터, 심한 불균형에서도 안정적이고 해석 가능성까지 높아 실제 보안 도메인에서 특히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옵트나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는 옵트나를 사용했습니다. 옵트나는 TP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탐색을 줄이고 빠르게 최적 조합을 맞춰주는 AutoML 프레임워크입니다. 코드 구조가 직관적이라 실험 관리, 재현성, 시각화까지 쉽게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므로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툴을 사용했습니다. 라이트GBM입니다. 라이트GBM은 빠르고 메모리에 효율적이며 타빌러 데이터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연산량이 적지만 높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9539의 어큐리시를 나타내서 뒤에 나올 세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어큐리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XGBoost입니다. XGBoost는 병렬화와 정규화 기능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특히 비선형 패턴, 복잡한 피처 조합, 불균형 데이터에서 강하며 캐글 등 실무 대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0.917의 어큐리시를 나타내어 라이트GBM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CatBoost입니다. CatBoost는 범주형 변수를 별도의 인코딩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빌리어스 트리, 대칭 트리 구조를 사용해 과적합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반화를 제공합니다. 결측치, 불균형 처리도 작용화되어 있어 적은 전처리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0.9179의 어큐리시를 나타내어 XGBoost보다는 낮지만 라이트GBM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앙상블입니다. 세 가지 모델의 예측값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다시 학습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앙상블을 만들었습니다. 앙상블의 값은 0.9188로 오히려 라이트GBM 단일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우 떨어진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의 결과는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GBM, CatBoost, XGBoost는 각각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옵트나를 통해 여러 번 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값입니다. 피처 중요도입니다. 학습 후 피처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TLD 관련 피처가 제일 중요했고 그 뒤로 길이 기반 피처와 특수 문자 및 숫자 관련 피처 그리고 랜덤성 등등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성능은 약 0.95까지 상승되었고
목표였던 0.93을 넘으며 100등 이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이트 GBM 단일 모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